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2주의 이슈, 오늘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과연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3일, 원래는 수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2월 3일 날로 땡겼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주목할 서울 재개발 초기 단계 지역을 어떻게 선점 투자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제가 풀어볼까 하는데요. 왜 재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오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5월 9일, 올해 5월 9일 날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라고, 본래 이재명 대통령도 나와서 양도세의 중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종료하겠다. 못하러 연장하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도세 중과가 본래 계속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로 유예가 1년 단위로 되는데, 이게 5월 9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게 다시 1년은 연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전 지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나 묶여 있고, 이런 데서 과연 매수자를 찾기가 쉬울까요? 이 집을 살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이거를 사실은 유예 종료를 만약에 다시 1년 동안 일반 세율로 연장을 할 건지, 이거를 미리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끌다가 지금 결정을 해서 사실은 5월 9일이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고 팔고 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잡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한 보름 정도 또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설날도 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빠듯한 그런 시기라서 정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뭐냐면은, 이게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보다 늦춰서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령 5월 9일 날, 두 가지 아니라고 해요. 5월 9일 날 계약한 것까지, 본래는 잔금을 치러야지만 되거든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지만 되는데, 계약한 것까지도 허용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이하는 이것을 5월 9일 날 종료되는 거를 한 1, 2개월 정도 연장시켜주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시중에 지금 이제 일반 세율에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 파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저도,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발표를 해줘서 사람들이 미리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유예가 될지 아니면 다시 중과로가 부활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빠르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야, 양도세 중과가 종료가 되면은 양도세 일반 세율로 가던 게 이제 중과로 바뀌어버리면은 세금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거래세의 대표적인 게요.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거든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데 현 정부의 기조가요. 원래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줘서 거래가 잘 되게끔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는 세금을 좀 더 높게 매기면 사람들이 시중에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본래 이게 기저였거든요. 보유세는 뭐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보유세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왜? 얼마 전만 해도 취득세를 저거 완화하려고 뭔가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거래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래세를 완화하면 양도세도 완화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그래서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세도 완화해주게 되면은 시중에 거래가 잘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로 신규 공급을 하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존 공급 물량들이 시중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거는 다 물 건너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양도세 기본세율이요, 6%에서 최고 45%까지가 양도세 기본세율이거든요. 근데 2주택 이상이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이면은 거기다 플러스 20%가 첨가가 돼요. 그럼 최고 일반 세율 45%에서 25% 추가가 되면은 65%죠. 3주택 이상이면은 플러스 30%가 추가돼요. 그럼 45% 플러스 30%니까 75%죠. 거기다가 지방세 10%, 지방세 10% 포함하면 82.5%예요. 3주택이면은. 그러면은 세금으로 다 뺏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과연 시중에 물건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시중에 물건이 싹 메마를 것이다. 그래서 물건이 싹 없어지고, 한마디로 이제는 뭐예요? 똘똘한 한채 썰림만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 즉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매가 실제로 늘어날까요? 다주택자, 지금 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지금 일반 세율로 했다가 중과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일반 세율일 때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한동안 잠깐 동안 매물이 나오겠죠, 시장에. 왜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하는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시즌2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보유세 중과, 종합부동산세부터 다 이렇게 중과로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은 차라리 증여하자. 그러니까 증여로 돌아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최대 양도세 3주택일 때 82.5%를 내니니 증여세 50% 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한마디로 다주택을 갖고 있지 말고 다주택 있으면 매도해라. 지금 일반 세율일 때 매도해. 중과, 그렇지 않으면 중과야. 이렇게 가서 시중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의도의 정책도요, 이게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진행이 됐을 때 항상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동산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시장의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를 거울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시한을 줬어요. 6개월 정도 시한을 주고 6개월 내에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6개월 후에부터 양도세 중과되니까 파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물건이 좀 나오긴 했어요. 많이 나온 거는 일부 물건들이 나오기 했죠. 하지만 딱 양도세 중과가 될 때부터 완전히 물건이 잠겼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급은 부족하고 물건은 시중에 없고,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는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해져서 서울의 중심 지역들의 집값은 올라왔다는 거예요. 계속. 거래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으로 집값이 5년 동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섞입니다. 지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세금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정책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쓰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값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 지역들은 뭐, 당연히 최고가 갱신했고요. 그리고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도 지금 정고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 부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성,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6.3 지방선거 후 서울시장이 바뀌면 도심의 유일한 공급 방법인 재개발과 재건축도 제동이 걸릴까요? 자, 6.3 지방선거가 이제 지금 가장 큰 화두죠. 서울시장이 바뀌면 이게 이제 도심에 지금 공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서울시장이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하고는 분명합니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걸리던 기간을 갖다가 단축해서 한 12.5년으로 단축시키고, 18년 이상 걸렸던 걸,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다 원위치입니까? 다 그냥, 지금 현재 시장이 추진하던 걸 다 없어지는 겁니까?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등 이런 것들 다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아니 시장이 안 바뀌더라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지정은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지역들 지정은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들. 하지만 그런 데들 다 진행 안 된다는 거죠. 될 곳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될 곳은 어떤 곳들이에요? 그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지역들, 강하게 서울시에서 밀어붙이는 지역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곳, 구청에서 밀어주거나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이런 곳들이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가 정말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많은 곳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25개,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 구에서도 재개발에 별로 호의적이 않은 구들도 있고요. 재개발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제는 아무 데나 들어가면 더더욱이나 지금 위험한, 재개발 투자가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방향으로 가 정책 차별화를 보여줄까 기대했는데 결국 이번 정부도 수요 억제 정책이 주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자, 이번 정부는 사실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현 대통령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세금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죠. 이게 뭔가 조금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6.27 대책부터 뭐 9.7 대책, 그렇죠? 11.5 대책, 세 번의 대책이 나오면서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이 주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랑 같은 지금 정책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이거 참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왜 실패를 해도 계속 이런 정책이 반복이 되는지. 사실 집값 잡는 거 사실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 집값 잡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공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 30년이 아니고 한 20년으로 낮춰주고요. 공급 많이 해라. 공급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급이 많으면. 단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다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너무 규제의 일변도로 가게 되면요. 사실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정부도 저는 좀 안타깝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공급대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기존에 얘기했던 거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용산 국제무지구 그 정비창 있죠. 용산 국제무지구에 본래는 서울시에서 한 6천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국토부에서는 만 가구를 넣겠다. 만 가구.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8천 가구만 넣어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국토부에서 만 가구를 넣겠다. 결국은 이번에 나온 것들 보면은 뭐, 공공청사라든지, 유휴부지, 이런 데들에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협의가 다 되고서 한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지. 별로 9월 7일에 나왔던 9.7 대책과 크게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전부 다 공공 임대인지 공공 분양인지 아직 공공 분양 임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대고 어느 정도가 공공 분양인지 아직까지 그 국토부에서 그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민간 개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낮춰서 개발을 해주겠다. 뭔가 빠르게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는 이 분양,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공급은 뭐 기존대로 그대로 그런 제약들은 놔두고 LH에서 주도하는 그런 공공 아파트들만 핵심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 거의 간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썰림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똘똘한 한 채 썰림이 더 심해져서 거래량은 많지 않고요. 근데 거래가 되는 것들이 전부 중심 지역 쪽으로만 몰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 결국 집값은 나중에 크게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또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린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끌고 갈 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주간 이슈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재테크는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움직여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재테크 꼭 성공하셔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